동창회 모임 가지시는 분 계세요? 예. 또 고향 친구분들 모임은요? 야, 많이 가지시네요. 그렇죠? 또는 뭐 그냥 이렇게 고향 동창회, 또 아니면 이제 그 어떤 결혼식 때 이렇게 보면은 온 집안이 다 모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새 동호회 모임도 있는데 동호회는 같은 흥미나 취미를 가진 분들이니까 그 모임을 가정하지 말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동창회 한 10년 만에, 10년 만에 매년 만나는 동창회,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좋고, 아니면 처음 본 10년 만에 나타나는 동창도 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향후회 같은 경우도 많고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향후회 아니면 이제 동창회 이렇게 모임 연락을 받고 동창회장이나 아니면 향후회 모임으로 갔어요. 커다란 어떤 회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우리 같이 얼굴 보고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2차, 3차 가자. 이제 아마 그런 스케줄 머릿속에 다 그리고 이제 동창회를 하러 갔습니다. 딱 가서 동창회장 문 현관문을 이렇게 딱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방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네모나게 생긴 게 아니라 여기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방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런 장소에서 동창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한쪽 구석에는 이런 분야, 이런 성격이나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고, 또 이쪽 코너에 보니까 이런 정보를 다룬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또 한쪽에 보니까 속된 말로 아티스틱한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이쪽 코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그럼 제일 먼저 어느 부류의 어떤 그 유형의 사람들하고 가서 야, 오랜만이다, 참 반갑다 하고 인사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가서 반갑게 인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특정 어떤 인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런 6개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문을 들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은 코드로 RIASEC인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예, 그 코드를 먼저 한번 적어보십시오. 제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한 부류밖에 못 골라요. 아는 사람들하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막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야, 우리끼리 좀 저쪽 자리를 옮겨서 더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던 그룹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분들이든 상관없이 한 분야의 사람들이 떠났어요. 5그룹이 생기죠, 이제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제 5개 그룹 중에서 두 번째로 이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두 번째 그룹도 선택하실 수 있죠? 두 번째 그룹하고 한 10분 정도 얘기를 나눴더니 두 번째 그룹도 야, 우리 저쪽 가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 해서 이번에 두 번째 그룹도 떠났습니다. 이제 4개의 그룹이 남았습니다. 4개의 그룹 중에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룹하고 또 이야기를 한 10분 하니까 이 세 번째 그룹도 떠나고 그 다음 또 반복해서 6번째 그룹까지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순서를 처음부터 쭉 한번 적어 보십시오. 부터 6번째까지 다 정하셨나요? 자, 이렇게 한 그룹씩 자꾸 떠나가 버리니까 동창회를 주최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열받았어요. 그래서 야,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다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진행을 하다가
자, 이것으로 이제 몇 회 동창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집에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가까운 사람끼리 가서 우리 2차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차를 간다는 거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때로는 밤을 새워서라도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6개 그룹 중에서 아주 장은 시간 동안 같이 어울리고 싶은 사람은 어떤 코드에 해당하는 분들입니까? 한 번 더 골라보십시오. 흥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타고난 천성은 아닙니다. 또 어떤 관점에서는 천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흥미는 계속 변하게 마련이고요. 또 어떤 분 경우에는 어렸을 적 그 흥미 분야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다 괜찮은데요. 아까 흥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되고 당연히 그 관련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활동들. 그래서 취미가 되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그 직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그런 그 분들에 대한 코드도 확인해 보셨고 또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순서를 좀 매겨 보시기도 했는데요. 대개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 이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본다 그러면은 장시간을 갖다 보내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코드를 골랐죠. 그러니까 6번째까지 코드를 골랐지만은 되게 직업적으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할 경우에는 첫 번째 코드와 두 번째 코드에 해당하는 분야나 그 해당하는 직무 가운데서 자신의 직업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결정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분야의 일을 능숙하게 잘할 수 있고 재능을 쉽게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R하고 I 했다 그러면 이런 분야 쪽에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RI 여기 C 코드가 되는데 여기 기술직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쪽 연구직을 하는데 저는 이쪽이 더 사실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구를 가지고 일한다든지 여기 제가 하는 직업 자체는 사회형 직업인데 실질적으로 사회형 직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 RI에서 이렇게 발휘되거나 요구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직무 특성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특성을 활용해가지고 여기 S 쪽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가끔씩 S하고 C가 좀 헷갈리긴 해요. 근데 S하고 또 어떻게 검사를 해보면은 제가 이제 SR, C가 나오기도 하고 별 차이가 사실 안 나요. 이게 좀 변별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검사를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내판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렇게 코드 우선순위가 자꾸 정해지거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많은 이런 검사를 갖다 받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드 정도가 한 7, 80%는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믿지 마시고요. 여기에 이제 성격 검사 중에서 이제 MBTI 검사를 이제 결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하고 있는 이제 그 BI 이제 컴피턴시 영역을 다 추출해가지고 같이 결합시키면은 대략적으로 한 90% 이상은 심하게 표현하면 추천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직업 분야가 이렇게 대충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포멀 테스트 방법은 상당히 간단하죠? 지금 해보신 것처럼. 근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라도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런 실수하시지 말고요. 여기 나와있는 그림 이렇게 제대로 써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직관에 의해 가지고 선택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멀 테스트를 인터넷으로 한 번 더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7번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받아오신 교육이나 훈련 경험들, 또 개인적으로, 직업적으로 이렇게 겪어보신 것들, 또 좋아했던 과목,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쭉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셨으면은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의 두 번째 장, 나의 기질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 잠깐 또 설명을 제가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두 분이 알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다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선비적인. 예. 선비적인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듣는 것 중에서 제 안 식구가
저한테 제일 이제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한국적 여인내상이 난 원해. 딱 그러면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딱 그래요. 왜 남자한테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밥 잘하고 빨래 잘하고 애 잘 키우고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여자 죽으란 얘기네. 하늘을 구하지. 딱 제 안식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적 여인상 그러면 참 복합적인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선비적인 이미지라고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선비도. 그렇죠? 선비라고 하는 어떤 그 이미지 속에 들어가 있는. 예, 지금 이제 연습을 잠깐 보셨지만은 어떻게 기질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연습을 한 번 더 하냐면은 기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다, 어떤 사람인 것 같다. 자기가 바라는 이미지를 막 적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보는 거에 더 정확할 수가 있다는 게 이게 기질이라는 거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또 물어보니까 표현하기가 참 애매하죠,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갖다가 가지고 자기 자신의 기질적 특성을 이렇게 여러분 체크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여러 번 해보셔가지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요 기질이라고 하는 건 언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거죠. 하기 전에는 선택할 때 잘 안 나타나요. 일을 수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기질이 굉장히 많이 발휘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업무나 그 취미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질을 스스로 자가진단 해보시는 것도 있고, 알고 계시는 이제 성격유형 검사 MBTI를 보면은 기질론 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BTI를 통해서도 기질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상되는 그 그러니까 기질의 발휘 문제도 어느 정도 예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MBTI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특정 어떤 그 검사 도구를 자꾸 말씀드리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땅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다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더 좋은 거는 워크숍을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워크숍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인원이면요? 어느 분인가는 FT가 되셔가지고 한 4시간짜리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MBTI는 8시간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해드려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분 중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그냥 MBTI 워크숍 직접 진행하셔도 괜찮고요. 이제 기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막 닥치는 대로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특성 발휘 문제를 놓고 보니까 나는 일할 때, 나는 취미 활동할 때 이러이렇게 특성을 발휘해가면서 일을 하더라라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기질에 대한 확인을 다 하셨으면은 이번에 이제 내가 생각해보는 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역량이라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약점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 연습했던 연습 5번, 그러니까 연습 5번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부심을 느꼈던 일들, 그렇죠? 만족감을 느꼈던 일들,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연습 8번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시기 전에 연습 5에 쓰셨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연습 8번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사람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사물, 도구나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정보나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당하는 것, 특별히 잘한다고 느끼는 것을 이 전체 해소입니다. 대인적이나 신체적이나 정신적 각각을 대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전체 리스트 중에서 5가지 정도를 찾아서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체크를 다 하셨으면요. 이번에는 연습 5번, 6번, 7번, 그리고 8번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연습 8회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이건 내가 참 뛰어난 것 같아, 참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그 인스파레이션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동안 적으셨던 것, 그러니까 연습 5, 6, 7, 8 과정을 통해서 느끼셨던 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해가지고 내가 보유한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은 한 가지만 적으셔도 좋고요. 2가지나 3가지를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서 가까운 분들이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기술을 참 잘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러이러한 기술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분의 생각을 갖다가 비교를 해서 최종적인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정리하시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잘하는 일 또는 나의 강점, 나의 장점은 뭘까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분의 생각을 갖다가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신 걸 조합해서 적절히 타협하시는 게 아니고요. 들어보신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영감에 또 자신의 직관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생각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약점 부분도 나오겠죠. 그래서 약점이라고 하는 건 잘 못하는 일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잘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꺼려하는 일들 또는 조금 싫어지는데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약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런 건 못해 라는 게 아니라 꺼려지는 일들을 관점을 해서 찾아보시면 좋고, 약점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꺼리거나 하기 싫은 일이 뭔가를 한번 정리해 보신 다음에 왜 그런가라고 분명한 이유, 그것까지 같이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정에서 지금 정리하고 계신 내용들은 꼭 커리어와 관련되어 있는 그 사항만 적으시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겪게 되시는 모든, 그러니까 일과 관련된 경험 전반에 걸쳐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 연습 과정은 연습 14번, 연습 15번에서 커리어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이렇게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다시 한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커리어 지금 다루시는 거는 직업 자체에 국한시키시지 말고 좀 폭넓게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연습 14, 15에서 실질적으로 커리어 개발과 매칭을 시켜서 정리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커리어 플래닝 하는데 조금 더 정교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